앞으로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쨌든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가 조회수는 무시 못합니다. 신변잡기적인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나와도 그거는 배격한다. 다짐했습니다. 김구라 채널에 뭐가 꽂혀가지고 내 어떤 가슴 속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얘기를 꺼내겠다라고 하면 내가 오케이. 항상 평균 조회수는 10만 이상. 이런 얘기는 어디에서도 안 합니다. 저니까 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동현이가 군대 가고 나서 이제 제가 이 채널을 혼자서 이렇게 이제 이끈 게 벌써 4, 5개월, 5,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리구라라는 채널에 대한 어떤 제가 애정이 있고, 왜냐면 저희 아들이 저랑 같이 하던 거여서 이걸 좀 잘 이제 유지를 해서 저희 아들 올 때, 그때까지는 어쨌든 제가 열심히 이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름 이제 길 아닌 길을 찾아서, 그래, 내가 이 보드를 놓고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뭐 사실 이제 방송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좋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고민 상담. 근데 고민 상담을 제가 해보면서 느낀 건데, 워낙 고민 상담하는 프로가 많다 보니 제가 나름대로 이제 좋은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좋은 얘기 하는 거에 비해서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쓱 봤어요. 그래서 이제 조회수 기준으로 이렇게 쓱 봤더니,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쨌든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가 조회수는 무시 못합니다. 조회수가 어떻게 보면 정치로 말하면 이게 미니예요, 미니. 예를 들어서 우리 채널의 어떤 그 성격인데 내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조회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제작진하고 내가 이 길이 맞다, 장기적으로 이럴 때는 과감하게 가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회수가 저 혼자 한 거 빼고 비교적 유명한 연예인이 나왔는데 조회수가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36,000. 이거 이제 우리 안영미 씨랑 함께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윤성호한테 그랬죠. 우리가 공약할 때요, 대개는 뭐 조회수 100만 이렇게 공약합니다. 소박하게 30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30만에 8분의 1도 안 되는 뉴진스님 45,000.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개그맨 후배들, 너무나 좋아하는 후배들인데 이들을 데리고 신변잡기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다짐했어요. 이분들이 정말 신동엽 이런 데 말고 김구라 채널에 뭐가 꽂혀가지고 내 어떤 가슴 속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얘기를 꺼내겠다라고 하면 내가 오케이. 그런데 그냥 맨날 하던 거 하고 뭐 민머리 보여주고 후루룩 쩝쩝하고 이런 거를, 나는 그들의 그런 것들을 수백 번이라고 과장되게 표현하지만 자주 봤던 사람으로서 나도 재미가 없고, 유튜브는요 공중파 하듯이 그냥 했던 웃음 하이라이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신의 어떤 진솔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안영미 씨하고 윤성호 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그래도 유명하고 그런데 조회수가 안 나와. 그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가능성을 봤던 것은 김인만 채널. 각각 5만이 좀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쨌든 간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이 지속률이 좋아요. 김인만이라는 우리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매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라를 통해서 표용호 채널에서 연락이 왔다고. 아마 여기부터 이제 상위 채널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종효. 김종효도 역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인만하고 이제 한번 같이 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김인만하고 김종효의 어떤 만남을,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안영미, 그리고 우리 윤성호. 너무 고맙죠. 나와준 거 너무 고마운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내가 느낀 게 있었다. 제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정체성이, 이재율이가 5만 대 가서 다 차승원 흉내를 냈는데 여기서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의 어떤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사실 이제 그 일반 분들 중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공중파 이런 데서 사실 약간 적합치는 않더라도 그 사람한테 어떤 들을 얘기가 있다면 조금 관대한 마음으로, 물론 누구한테 해명의 자리를 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약간의 캐스팅에 있어서 과감성을 가지고 이쪽 바닥에 있어서 조금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촉을 돌려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을 좀 모시겠다. 또 이제 저희 패밀리 중에서 이제 김인만, 그리고 또 이제 김종효 같이 어쨌든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방송 얘기도 또 좀 이렇게 할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40대, 30대, 50대 뭔가 좀 인생을 아는 분들의 어떤 애정 얘기, 또 그리고 인간관계 얘기. 그래서 이제 제일 우리 어떤 시트작이 손문선 아니겠습니까? MC 장원도 그렇고, 또 그리고 우리 전민기 그리고 정민여 부부, 그런 부부간에 어쨌든 약간 좀 직설적인 얘기. 근데 사실은 이게 30대, 40대 그 또래 진행자들이 있으면 소모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그들보다는 그래도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그들의 어떤 그 급제동을 제가 밟아주고, 어쨌든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약간의 내공이 있으니 알맹이가 있는, 뭐 물론 그분들이 알맹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들에서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봐주시고,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께서 내가 아내 혹은 남편이랑 진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게 있다 했을 때 저희 채널에 한번 나와주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얘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네 남편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 혹은 네 남편은 오히려 너의 이런 부분 때문에 답답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것들에 대한 색다른 시각으로 한번 좀 부부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한번 응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부부 문제에 있어서 약간 뭐 온영 리포트라든지 이런 데는 한번 좀 검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데 나와서 어느 정도 뭐가 좀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 픽이 되는 거지. 나는 뭐 말이야, 우리 문제는 있잖아, 저 온영 씨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고 암만 사연 보내도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쪽은 그래도 뭔가 검증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상위 어떤 프로그램을 가기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교두보 내지는 징검다리로 좀 활용해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제가 부부 문제 혹은 인간관계에서 진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좀 조언을 드리고자 하니까 한번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그렇게 해보는 걸로 하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가열차게 해서 올해는 항상 평균 조회수를 한 10만 이상. 올해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광고가 안 들어와. 이렇게 광고가 안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색깔을 찾아서 꾸준하게 좀 올해 좀 한번 밀어붙이고 새해는 좀 달려보고. 동의한 거죠? 네. 그건 동의하자고. 네. 어떤 의견을 내러 나오는 건 좋아. 난 이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냥 신변잡기적인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나와도 그거는 배격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연말에 그 연예대상에 대해서 방송 3사 중에 한 군데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대상 후보들에 대해서 품평회 같이 좀 영상을 하나 좀 땄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정말로 매해 느끼는 건데 아주 차갑게 싣고 있다. 그래도 한 11월 달 되면 야, 올해 누가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얘기하는데 이제 아예 그런 것들이 없다. 차갑게 식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런칭이 너무 안 되고 있다. 그냥 꾸준하게 1년 내내 하는 것들은 다 장수 프로들. 사람으로 따지면 라디오 스타 자리에는 19살짜리 고등학생이 있는 거예요. 복면가왕 자리에는 초등학교 2, 3학년짜리 아이가 있는 거니까 다들 오래됐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더 이상 돌려먹을 상도 없다. 사실은 이제 작년 2024년에 어쨌든 간에 가장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던 것은 흑백 요리사였고, 2023년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기안84의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였고,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역사관이 진보론적인 역사관이 있고 순환론적인 역사관이 있잖아요. 어쨌든 세상은 계속 발전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보론적인 역사관이고, 순환론적인 역사관은 매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매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계속 반복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건데, 이제 우리 연말의 시상식은 철저하게 순환론적인 역사관으로 봐야 된다. 50 먹은 사람 생일이라고 보면 돼. 그냥 큰 기대 없이
하지만 근데 이 자리도 굉장히 소중한 게 진짜 요즘같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시점에서 18년, 뭐 10년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꾸역꾸역 하는 그런 제작진들과 출연진들을 치하하는 자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막 나와서 올해는 누가 신인상 받지?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구조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는. 사실은 뭐 SBS 같은 경우도 올해 새롭게 런칭한 프로그램 중에서 시즌제로 갈아 끼우는 게 재석의 틈만 나면, 그리고 정글밥. MBC는 사실 이제 그 태세계 자리에 이제 몇 개가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 크게 각인된 프로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태세계만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KBS는 지금 내부적인 환경하고도 뭐 좀 맞물려서 KBS PD가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같은 방송사인데 어떤 프로가 하고 어떤 프로를 내렸는지도 사실 그냥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새로운 얼굴들이 이게 나오는 게 쉽지는 않다. 그리고 영화는 매년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니까 연말의 시상식 혹은 볼만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병헌이 번지점프를 하다로 10년째 그 작품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라디오스타로 18년, 뭐 저만 해도 신동엽 같은 경우 미우새로 벌써 한 7, 8년 되고 뭐 그렇잖아요. 동물농장으로 한 20몇 년 되고, 이러다 보니 이 연말 시상식에 대한 어떤 시각은 이젠 그냥 순환론적인 어떤 역사관에서 좀 봐주셔야 되지 않느냐.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방송국이 뭐 무기력증까지는 아닌데, 옛날에는 프로그램들이 각 방송사 예능이 한 14개 막 이렇게 있었어. 하루에도 예능을 막 2개씩 하고 그랬었어. 토요일 날 프로그램 꼭 2개 이상 했었어요. 무한도전 앞에 스친소라든지 해가지고 프로그램의 예능이 토요일만 해도 뭐 3바퀴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말에 한 6, 7개 돌아가, 주중에 또 뭐 한두 개씩 해. 그래서 10몇 개씩 있었어. 그러니까 PD들이 여기서 열심히 하다가 잠깐 빠져서 전 기획하겠습니다 해서 기획을 하고 또 새로운 프로를 만들기도 했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서 오래된 프로라도 하고 있는 게 같은 PD들 입장에서 안 하고 있는 PD보다 너무 그게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라디오 같이 된 거야 약간. 방송이라는 게 어쨌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엔 광고도 있었고 방송사가 이제 어쨌든 돈도 좀 있었고 프로그램 어떤 제작할 수 있는 그 실탄들이 많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외부에서 자본이 오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못 하다 보니까 방송사 안에 있는 젊은 PD들이 외부에서 어떻게 자본을 끌어오냐 이거야. 쉽지는 않거든. 그래서 사실은 PD들이 이제 그런 적이 써요. 이유를 갖고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혹은 뭐 배우 누구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그거지. 위에 이제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야, 데리고 와. 데리고 오고 나서 얘기를 해.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누구 잡았어? 김태리 잡았어? 뭐 잡았어? 그래야지 이게 편성이 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 젊은 PD들도 약간의 이제 현타 아닌 현타. 옛날 선배들 얘기 들어봤을 때는 프로그램 쉽게 잘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어쨌든 요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좀 프로그램을 보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쟤네들은 맨날 똑같은 애들 나 맨날 김구라 김성주 해가지고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어. 방송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프로 하고 싶죠. 근데 요즘은 새로운 프로가 런칭이 안 되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는 어디에서도 안 합니다. 전인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해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는 쓱 하면서 그러면 너무 좀 성의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한 해 정도 그렇게 해서 올해는 한번 좀 저희가 한번 승부를 한번 좀. 그래서 김구라 그 채널 하면 그래서 좀 색깔 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여기서 엄청 뭐 무거운 얘기하면서 뭐 손수건 꺼내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뭐 이거는 아니고, 나 얘기할 때 내 앞에서 우는 거 제일 싫어해.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도 그나마 가슴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사람은 제가 그러면 찾아가서라도 좀 설득을 해서라도 모시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혼과 이혼 사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들 다 이제 빌런들이 있습니다. 정주원 씨 모셨습니다. 안 보신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말을 막 해서 욕을 좀 하고 쉽진 않아. 알지, 너 쉽지 않은 거. 늙음하게 누룽지라도 얻어먹으려면 가만히 있으라고. 주원이가 거둔 업보야. 등가 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할 써요. 야간에 어떤 일? 노래방 오봉. 최소한 15년 먹은 거네. 예. 이걸 해가지고 예. 많이 벌었어? 예. 여러분들 이제 약간 유퀴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사원 개그도 재밌네. 저 생각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방송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미.